이슈인투데이입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수와 밴드 등 음악가들을 한데 모은 음악 전문 잡지가 있죠. 뮤직페이퍼라는 이름으로 발간 중인데요. 벌써 10번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음악과 음악 잡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뮤직페이퍼 김혜린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뮤직페이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시네요. 네, 네, 굉장한 네. 표현이시네요. 자, 뮤직페이퍼 어떤 잡지인지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뮤직페이퍼는요, 이름 그대로 부산 뮤직이라고 해서 제가 뮤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페이퍼라고 붙인 이유는 종이 잡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페이퍼라는 이름을 붙여서 뮤직페이퍼, 부산의 음악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 종이 잡지입니다. 내용들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산의 음악가들과 그들의 활동, 네, 공연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들의 음악 소식, 그 외에 뭐 좀 신변 잡기들을 포함한 네,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뮤직페이퍼가 부산에서 유일한 음악 잡지라면서요?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잡지들은? 음악 잡지라고 하면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 수도권 서울에서 나왔던 전국을 네네. 이제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음악 잡지 자체가 흔치 않고요. 그리고 뮤직페이퍼는 지역을 이제 포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제 중심에 둔 잡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뮤직페이퍼가 유일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이야기를 전달하는 잡지는 전국에서도 네, 뮤직페이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유일하고 정말 그러면 희소성이 있다는 건데 왜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어떤 필요에 과정이었나요? 의해서인데요. 제가 그 공연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네, 네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을 만들다가 보면 가장 막히는 부분이 이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건데 네. 지역 사람들이 이 공연을 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로지 지역 사람들과 지역에 있는 공연이나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잡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물론 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웹진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 웹진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당신들을 위한 정보예요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보다는 이제 종이 잡지로 직접 건네면서 지역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만들게 되었던 거죠. 부산 시민들이 그냥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네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보통 그 잡지든 책이든 뭐 말이 한 권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취재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섭외도 해야 되고 구상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상부터 네, 뭐 섭외하고 취재하고 정리하고 뭐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이런 과정들은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네, 범위랑 똑같고요. 뭐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팀이 따로 있습니까? 제작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 부편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 필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진들의 원고를 받는 작업과 뭐 인터뷰나 뭐 여타 다른 취재들은 제가 직접 하고 네, 뭐 그런 네, 그렇습니다. 앞번에 이제 9회차 나온 뮤직페이퍼를 봤는데 이제 인디 뮤직에 대해서 부산의 인디 뮤직에 대해서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하던데요. 그런 아이템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 제작회의가 따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진들이 쓰는 글들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들에게 모든 걸 네, 맡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획 기사나 이런 거는 저희 부편집장이랑 제가 회의를 통해서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진들은 역시 부산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네, 음악 활동을 하거나 뭐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거나 네, 그러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의 음악 잡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음악 잡지들과 있었던 음악 잡지들과 좀 비교를 해서 정말 우리 뮤직페이퍼만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포커스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그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해외에 나가보면 그 동네마다 이런 잡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실어 나르는 네. 조금 더 작은 그 규모의 그 동네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 생활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실어나는 잡지들이 많은데 한국이 우리나라가 특히 좀 이 종이 잡지에 인색한 것 같고 특히 유료 종이 잡지에는 더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서 있는 소식들에 조금 더 소홀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점이 또 특징이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그 부산 지역의 음악 문화만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네, 뭐 다른 특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부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그 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좀 수월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많이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악들, 소위 말하면 이제 헤비메탈이나 이렇게 좀 센 음악들이라고 하는 네네. 음악들이 이제 인천이나 부산에 좀 많이 번성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헤비메탈 쪽에 센 음악들이 좀 강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막 씬을 이루려던 찰나에 이제 네. 홍대라는 거대한 씬이 만들어지면서 아. 다 흡수되어 버린 이런 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좀 해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좀 센 음악, 해양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센 음악이 좀 특성이라면 특성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두드러지는 특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 SNS나 네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흡수해간. 그래서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활동들을 물론 이제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아주 손쉽게 네. 그들의 일상까지도 SNS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런 오히려 이제 메이저라고 불리는 그런 음악보다는 또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악의 그 문화도 있을 거고요. 좀 이게 더 이상은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꼭 부산을 고집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많이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서울을 지금은. 그래서 부산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좀 씬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다른 지역들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지금 이 안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부산이 좋아, 부산에서 할 거야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씬을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부산 사람들이 만드는 지역의 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의 특성은 크게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음악가들이 우리 부산의 문화를 더 융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 자, 뮤직페이퍼의 구독자들은 누굽니까? 일반 시민들인가요? 그렇죠. 음악입니까? 네. 일반 시민들. 시민들이 가장 저의 큰 독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드백도 좀 받아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통로가 없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원래 알던 지인들로부터 이제 코멘트는 많이 받는 편인데 진짜 이거 부산의 음악인데 나 궁금했는데 이거 보고 싶었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좀 만날 수 없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참여하시는 음악가 분들은 어떻습니까? 필진들이나. 네, 아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격렬한 반응, 아주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좀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잡지 만드는데 인력도 인력이지만은 비용도 제법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살림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일단 지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부산시의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게 안 되는 호가 있으면 그냥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비로요? 네네. 괜찮으십니까? 네. 네. 자, 그동안 지금 2년이 다 돼가네요. 잡지를 첫 발간한 이후로. 그렇죠. 그동안 지금 이제 10번째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저희 제가 종이 잡지를 만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종이 잡지를 근데 되게 웃긴 게 부산의 음악이잖아요. 근데 종이 잡지잖아요. 근데 음악은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 글로 들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친구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이 독자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뮤직 라이브라는 이제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진짜 무리했거든요. 무리해서 9팀이 한 번에 올라갔어요. 공연. 하루 공연에 9팀을 이제 욕심이 과했던 거죠.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올린 거예요, 무대에. 이제 그 공연을 진행하면서 사전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연팀의 이제 영상을 찍으러 다녔어요. 홍보 영상, 사전 홍보 영상. 그래서 9팀에 9개의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게 아주 특이한 기억, 특별한 기억이었고요. 그런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있거든요. 뮤직페이퍼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구호 표지인데요. 혹시 슬램덩크 좋아하십니까? 네, 학창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슬램덩크의 되게 명장면인데 이거를 이 부산대학교 앞이거든요.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장전동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찍은 거죠. 이 사진을 찍는 그 순간도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호는 중간중간에 이제 저 만화를 소재로 한 그런 포즈라든가 그런 사진들이 여러 것이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처음 창간을 했을 때는 3년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3년 뒤에는 이쯤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을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만약에 비용이 없다고 하면 이제 또 자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좀 경제적인 면에서 이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3년을 생각했던 건 딱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뭐 태어났으니 자기 스스로의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저의 필요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필요를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공유제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좀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년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 뮤직페이퍼라는 잡지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뭐 3년이 되었다고 바로 없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좀 더 한 30년 넘게끔 계속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잡지를 펴내면서 부산의 음악 잡지의 필요성, 뭐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홍보의 부분이었고요. 홍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은 음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분에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자기의 음악과 관련된 신변 잡기를 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이제 기록이 남지 않는 거죠.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 좀 기록을 남기기가 힘든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다는 측면과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뮤직페이퍼를 만들게 되었던 거고, 그 기록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술가 그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음악가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뮤직페이퍼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공연 기획을 하시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부산에는 우리 이런 게 있어라고 자랑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는 스스로 확신할 수 없지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년 정도 이 음악 잡지를 끌고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올해까지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소식들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연을 몇 번 더 해서 들리는 잡지, 웃기죠. 공연도 몇 번 더 해서 진짜 들리게 조금 더 뮤직페이퍼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좀 소개의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공연 보고 싶은데, 음악 듣고 싶은데 어디 가면 그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셨을 때 뮤직페이퍼
종이는 여기 있다, 배부처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다더라, 가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홈페이지 가서, 과거로 한번 뒤져볼까? 뭐 이런 네네. 생각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부산의 문화, 부산의 음악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잖아요. 연극 보러 갈래?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로, 음악 클럽 공연, 라이브 클럽 공연 보러 갈래? 이렇게 하면 홍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되게 부러워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많고, 연극 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는 친구들이나 뭐 미술가들 전시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또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진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이런 거 우리 문화 불모지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가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쪼록 뮤직페이퍼가 우리 부산 시민들과 부산의 음악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돼서 소통 창구로 잘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